안녕하세요. 어피티 박진영입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 경제지표 소식으로 돌아왔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가 요새 자주 보이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성적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과 4월의 산업활동 동향,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5월 수출 동향, 경제 주체별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를 통해 지난 4, 5월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GDP의 성장률을 통해 파악하죠.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서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정확한 경제 성장률은 한 해가 다 지나고서야 파악할 수 있지만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참고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미리 예측하기도 합니다. OECD와 IMF, 민간 또는 국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해요. 그런데 경제라는 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기존의 전망치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면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어요. 올해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1%포인트 높인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기관과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여 4%대로 수정 전망했어요.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판단했다는데요. 특히 지난 1분기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1.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1일에는 통계청이 바통을 이어받아 4월 산업활동 도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활동 도향은 크게 산업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로 나뉩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산업생산은 잠시 주춤했고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4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1.4포인트로 3월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탄탄하게 상승하던 산업 생산이 조정을 받은 건 광공업 생산에 영향이 큽니다. 광공업은 전월 대비 1.6% 감소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10.9% 감소하면서 낙폭을 키웠어요. 반도체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며 실적 호조를 보였고 지난 3월까지는 관련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월 대비 생산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3월보다는 하락했지만 작년 4월에 비해서는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완화 효과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숙박, 음식점 생산이 4개월 연속 늘었고 도소매도 증가했어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3% 늘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2월 대비 2.3% 증가했는데 두 달 연속 동일한 수치로 증가세를 보인 거예요. 따뜻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증가한 영향 등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와 소비심리 개선 영향 등으로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은 영향인 듯 보입니다. 준내구재는 4.3%,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4% 판매가 증가했어요. 업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은 5.7%, 무점포 소매 7.6%, 면세점 15.9% 판매가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었어요. 6월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출은 2020년 5월 대비 45.6% 증가해 수출액 50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 올해 5월의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최고치 기록이에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14개가 증가했는데 이 중 석유 제품이 164.1%, 석유화학이 94.9%, 자동차 93.7%, 반도체 24.5% 등 12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24.5% 늘어나 전체 수출 규모를 키웠습니다. 스마트폰 5G가 본격화되고 노트북 판매가 늘어나는 등 수요 확대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5월 수입액은 37.9% 증가한 478.1억 달러로 수출과 수입을 고려한 전체 무역 수지는 29.4억 달러,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전 품목 수출이 균형 있게 증가하면서 탄탄하게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심리 지수는 경제라는 큰 현상 속에서 경제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경제 심리를 지수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자의 경제 심리를 지수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어요. 5월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합성한 5월 경제 심리 지수는 15.4로 지난 4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월에 이어 3달 연속 100을 넘기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BSI는 96으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도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81을 기록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아직 내수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데다가 시장 경쟁이 심화된 점이 경영 애로사항에서 비중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2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5월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지난 4월에 이어 5월도 경제가 탄탄하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 경제지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